창원시가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40년 만에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해 난개발과 민원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식품 수입 통관에 돈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유착 관행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이 많은 김해 공장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대형 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어 대학교의 학교급식 파동이 우려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40년 만에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합니다.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난개발과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윤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국가산단의 배후도시로 개발 행위를 엄밀히 규제하고 있는 창원시가 40년 만에 도시계획 변경에 나섭니다. 40년간 유지되어 온 그 주택, 건물 정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창원시의 계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창원광장 주변 중심 상업지역에 4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2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전용 주거지역도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또 전용 주거지역이라도 전통시장 편입지역과 20m 도로가 확정된 구간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이르면 오는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창원시의 랜드마크적인 그런 상징 건물이 없다. 향후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뜻이다. 하지만 교통체증 증가 등 생활 여건이 나빠진다는 우려와 함께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는 주민들의 반발 등 역효과도 예상됩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세대와 4층까지 허용해서 개발을 허용하는 세대가 충돌하거든요. 이 충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민원이 생기고 40년을 유지해온 창원시의 골격을 바꾸려고 하는 만큼 난개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품을 수입하는데 통관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식약처 직원 등 공무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돈을 준 수입업자가 17명이나 돼 경찰은 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이 관행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경찰이 차량 트렁크에서 돈 뭉치를 발견합니다. 수북한 5만 원권과 만원권. 모두 1,100여만 원입니다. 승용차 주인은 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46살 박모 씨로 식품 수입업체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또 다른 공무원 44살 홍모 씨도 골프채 등 1,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향수 침봉도 해줍니다. 제공한 후에 감사하다고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뇌물 대가로 이들은 수입업체에 비공개 행정정보 1,400여 건을 제공했습니다. 업체는 이 정보를 참고해 다른 업체보다 빨리 통관 절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글자 달아도 포트를 잡아서 되니 안 되니 폐기하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화주들한테는 식약처 공무원들한테 신적인 존재. 경찰은 뇌물을 받은 식약처 공무원 등 4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건넨 식품 수입업자와 관세사 등 17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같은 유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30여 명을 추가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최근 김해 공장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들이다 보니 대형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유를 담는 대형 용기가 새카맣게 탔습니다. 용기를 연결하는 배관도 군데군데 불에 타 끊어졌습니다. 지난 25일 낮 12시쯤 김해의 한 폐유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생산시설과 폐유 등을 태워 1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가열된 폐유가 용기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험물 역시 이제 기름 화재이기 때문에 가장 열기가 가장 뜨겁고 제일 위험한 거는 여기 완제품, 그다음에 연료 이 부분에 연소 확대가 되면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 4일에는 포장용지 생산 공장에서
14일에는 폐유 재활용 공장 등 김해에서 매주 한 건꼴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와 안전관리 소홀. 이 지역에는 화재에 취약한 업종의 공장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화학물질과 폐기물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은 점도 우려를 더합니다. 특별 관리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매월 공장 관계들한테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화재는 피해가 일반 화재의 2배 이상 발생하는 만큼 소방당국의 실태 점검과 사업주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연일 무상급식으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급식 파행이 현실로 다가오자 두 기관은 벌써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주부터 5차례나 공보관의 입을 빌려 박종훈 교육감을 맹공격했습니다. 도 지원을 받지 않고 경남형 학교 급식을 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란다. 부정이나 비리가 적발되면 법률에 준거하여 한수, 보조금 삭감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박 교육감도 곧바로 맞대응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과 관련된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여론 호도용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상남도나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교육청 재정만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 모델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급식 대란이 우려된다면서도 대책은 세우지 않고 두 기관이 흠집내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기관의 무상급식 5차 실무 협상이 열립니다. 경상남도는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과 관련해 말 바꾸기 한 교육감의 사과와 합리적인 예산 지원 요청을, 경남교육청은 식품비와 운영비 등 학교급식 예산 2,400여 원 중 673억 원의 지원을 각각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반씩 분담해 보육 대란을 막은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이번 학교급식 5차 실무 협상에서 타결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학교급식 비리에 대한 책임 여부를 놓고 경상남도 교육청과 도의회 학교급식 특위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어제 도의회 특위가 지적한 급식 비리 금액 가운데 3천여억 원은 현행 입찰 시스템으로는 단위 학교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특위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비리를 자치단체와 특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거창국제연극제의 운영권을 놓고 조직원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해임됐고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 조직이 다시 안정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와 거창군에서 매해 3억 예산을 지원받는 거창국제연극제. 지난해 열린 국제연극제에는 11개 나라 55개 공연팀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고 실버연극제, 대학연극제 등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주관단체인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조직원 사이에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사회의 결정으로 해임된 조직원은 4명. 전 부회장, 예술감독 역할을 맡은 이사 4명이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방해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또 지난해 유료 입장권 600장의 판매 금액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현 회장을 해임 의결하는 등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의 운영이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에게 연극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자체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축제운영위원회는 오는 4월 실버 연극제를 시작으로 올해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이사진과 예술감독 공석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많아 보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마창 중앙적십자봉사회 송광석 회장과 회원 일동 200만 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조기호 이사장과 직원 일동 120만 원, 밀양시 상남면 운내마을 최홍배 씨 100만 원, 합천군 초목수회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이래산업에서 100만 원, 양산 풍성한교회 성도 일동 50만 원, JM커리어 경남지사 서봉유 본부장과 직원 일동 33만 원, 대한불교조계종 경남포교사단 김해가야팀 일동이 2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합천군 합천읍 남암경로당 이태환 이장과 회원 일동 20만 원, 합천군 합천읍 남암마을 윤차원 이장과 주민 일동 20만 원, 합천군 칠북면 유계경로당 노인회 회원 일동 20만 원,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123 황우식 씨가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진해 웅동지구에 일본 최대 물류기업 2개사의 물류센터가 들어섭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일본 통운과 나이가 이은산 로지스틱사가 모두 2,400만 달러를 들여 웅동지구에 각각 글로벌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들 투자 사업과 관련해 7년 동안 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서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21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 21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음식물 제공과 불법 명함 배부 등 4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7건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이나 대보름을 앞두고 특별 단속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김해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경남 여야 정당이 본격적인 공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오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김해시장 후보자 신청 접수를 다음 달 4일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늘까지 신청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말쯤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5시 15분쯤 거제시 이수도 앞바다에서 승객과 선장 등 4명이 탄 3.84톤급 낚시어선이 표류했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해경은 승객 3명과 선장을 구조하고 표류 중이던 낚시어선을 인근 진해 해역으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어선 스크류가 폐어망 줄에 감기면서 표류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동부보훈지청이 오늘 경남보훈회관에서 경남 지역 12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보훈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보훈지청은 올해 나라사랑 교육을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의 호국영웅 선양 사업과 보훈단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보훈수당 인상과 지급 방식 개선으로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격차를 점차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창원시 중앙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가 의류 매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점 입구와 유리창, 내부 집기류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조수석에 탑승한 운전자의 조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